160이 안 되나? 네, 160 안 돼요. 와, 진짜 키 크고 싶다. 오빠 내일 모레 40인데 왜 안 와? 그래, 안 되겠지. 도저히. 사람 불러야겠지. 그래! 아, 이 홍선미도 키 좀 크고 싶다. 내 키가 10cm만 더 컸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성장판이 열려있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최대한 우리 아이의 키를 키워라. 최근 급증하는 성조숙증과 성장장애 해법을 찾는다. 건강 A to G. 오늘의 주제는 한방 성장 치료. 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 교육 문제와 함께 성장에 대한 고민도 크실 겁니다. 또 특히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유난히 작을 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키 작은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을 방해하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요인 치료만 잘해줘도 우리 아이가 쑥쑥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 성장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코엔키 한의원 성서점 유리철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그 키는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크면 아이도 크다. 또 요즘에는 뭐 영양적인 요인도 많은데 아이들 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요즘 뭐 성장판이다, 성장 호르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팔과 다리와 같이 긴 뼈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성장판이 열린 상태에서 뇌에서 분비된 성장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뼈가 자라나고 뼈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함께 자람으로써 최종적으로 키가 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장에서는 성장판이 잘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판은 우리 몸에서 손목, 발꿈치, 어깨, 그리고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와 같이 장골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긴 뼈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물렁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장기 동안 이 성장판에서는 물렁뼈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또 만들어졌는 물렁뼈는 딱딱한 뼈로 바뀜으로써 뼈의 길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성장판 중에서 중요한 성장판이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릎의 성장판이 중요합니다. 무릎의 성장판은 성장기 과정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해주는 성장판이어서 중요하고, 두 번째, 손목의 성장판이 중요합니다. 보통 성장판 검사를 할 때 손목을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손목의 성장판이 열린 정도를 분석해서 뼈 나이를 구하게 되고, 이 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의 최종 성장키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척추와 골반의 성장판이 중요합니다.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사지의 성장판은 닫혀서 왕성한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척추와 골반의 성장판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춘기 이후의 성장은 척추와 골반의 성장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동안 성장판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성장판 주위의 두 뼈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성장판이 열려있다고 하고, 성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성장판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떨어져 있던 두 뼈가 이제는 붙어서 하나의 뼈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성장판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을수록 성장의 가능성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장판은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저절로 닫히기 때문에 성장 치료는 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치료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의 아랫부분인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서 간으로 가서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장 인자는 뼈 끝의 성장판을 자극을 해서 키를 키워주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역할은 당연히 키를 키워주는 것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해주고 체지방을 분해시켜주며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몸에 피가 맑은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체지방이 적절한 상태를 유지를 하며 근육과 뼈가 튼튼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다면 성장 호르몬이 다른 곳에서 낭비됨이 없이 키 성장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키 성장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유발인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깊은 수면과 좋은 영양 상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반면에 지나친 스트레스나
비만은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서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키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은 성장에 있어서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은 23%에 불과하고 음식이나 영양의 부분이 31%, 운동이 20%, 질병이 16%, 수면이 10% 등으로 해서 비유전적인 요인이 무려 77%나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나 부모님의 관심에 따라서는 원하는 키만큼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라나야 할 시기에 잘 크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성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자라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조숙증인 경우에는 최종 성장기가 작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는 어느 시기에 얼마나 자라야 할까요? 예, 성장에도 시기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성장의 1단계는 태어나서 첫 돌, 두 돌 때까지입니다.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50cm 정도로 태어나고 첫 돌 때까지 25cm가 자라고 두 돌 때까지 12.5cm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돌 때의 키를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최종 성장 키로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2단계는 사춘기 이전의 단계로서 연평균 5에서 7cm 정도 무난하게 성장해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3단계는 사춘기에서부터 그 이후 2년에서 3년까지인데 이때는 성장이 많이 왕성해져서 남학생은 연간 10cm, 여학생은 연간 9cm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의 4단계는 사춘기 이후의 단계로서 이제 사지의 성장판은 닫혀서 더 이상 왕성한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척추나 골반의 성장판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7에서 8년 동안 3에서 5cm 정도 더 성장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평균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아버님의 평균 키는 167cm 정도이시지만 요즘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3cm가 되고 어머님들의 평균 키는 155cm 정도이시지만 요즘 여학생들의 평균 키는 161cm나 됩니다. 남녀 모두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무려 6cm나 더 커졌습니다. 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자기의 키에 대한 기대치는 평균 키보다 8cm 정도가 더 크게 남학생은 181, 여학생들은 161cm 정도의 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키와 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시기인 사춘기도 부모님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남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면 사춘기가 오고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미 사춘기가 옵니다. 이렇게 사춘기가 빨라지게 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고 성장도 빨리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기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면 성장판이 닫히고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만 되어도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춘기가 1년 정도 일찍 오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최종 키는 5에서 7cm 정도 더 작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 사춘기가 왜 이렇게 빨리 시작되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리가 시작되면은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조숙증이 아이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 우선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신 경우에는 자녀들도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만이 성조숙증의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체지방이 과다하다는 것인데 체지방이 과다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기란 관계에 있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어서 성조숙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음식도 한 원인이 되는데 동물성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환경 호르몬의 문제, 성인 문화의 범람, 스트레스의 증가도 성조숙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 한의학에서는 열이 많은 체질이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춘기와 초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사춘기는 급성장기이므로 성장 치료에 있어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초경을 해야지만 사춘기가 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사춘기가